자, 협회 조직 보시죠. 이번에 협회 조직 있죠. 정관 동그라미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 지부 괄호 묶으시고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에 괄호 묶으시고 231페이지의 이번에 협회 조직에서 정관 동그라미 시도 지부 괄호 묶으시고 시군구 지회 괄호 묶으시고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거기 시험나 두어야 한다 둘 의무가 있다 하면 안 되고 둔다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일본의 주된 사무소는 밖에서 옛날에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렇게 제한이 있었는데 현재는 주사무소 소재지 제한이 있다 없다. 주된 사무소 밑줄 소재지 제한 없다 적으시고 울산광역시에 주된 사무소 둘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주된 사무소는 소재지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지부 지회는 방금 체크하셨듯이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이미 설치 밑줄 하시고 둘째 줄에 둘 수 있다 다시 밑줄 하시고 넘기시고 사후 신고 밑줄 하시고 지부를 시도에 둘 수 있다 그랬죠. 시도에 지부를 설치한 때 누구에게 가서 신고할 것인가. 지부 설치한 때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시군구에 둘 수 있다 그랬죠. 시군구청장인 등록관청에 협회는 정리 나중에 요약집 나오면 요약집 좀 빨리 낼 겁니다. 올해는 요약집 나오면 국토부 장관이 협회에 대한 감독기관입니다. 그러면 협회 조항은 대부분이 누구인데 국토부 장관은 이렇게 나오는데 국토부 장관이 아닌 것이 딱 두 개 있어요. 지금 나온 것 지부 설치 신고 어디요? 시도지사에게 해야지 국장에게 하면 안 되고 지회 설치 신고 어디요?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여기 국토부 장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좀 이따 한 개 더 있어요. 요거 두 개 빼고는 다 국토부 장관이에요. 인가 국토부 장관, 총회 의결 내용 국토부 장관, 다 국토부 장관이에요. 국토부 장관이 아닌 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사후에 설치한 때 시도지사에게 지회 등록관청에 신고할 뿐이죠. 밑에 빈칸이 있죠. 지부, 지회에 대한 감독은 적어보세요. 지부, 지회에 대한 감독은 국장만이 할 수 있다. 신고만 받을 뿐이지 감독은 누가 한다고요? 협회 모든 기관에 대한 감독은 좀 이따 나오겠지만 국토부 장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신고만 받을 뿐이지 감독은 국장만. 그 밑에 문제는 읽어보시고 법조문대로니까 읽어보시면 4번 지문처럼 문제에서 지부, 지회 설치한 때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게 그렇게. 그 다음에 협회 업무 있죠. 양가로 1번에 고유 업무 있나요? 고유 업무는 둘째 줄에 협회는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괄호.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는데 다 읽어보시면 일단 중요한 것이 옆에 5번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밑줄 이퀄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달리 표현하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 정보망은 누구만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개업 공용회사만. 협회는 누가 설립해요? 개업 공용회사만이.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도 개업 공용 중에서만. 그 협회는 회원인 개업 공용회사 대상으로 고유 업무인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 그 말은 거래정보망 사업을 할 수 있다. 거래정보망 사업이니까 협회도 거래정보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거래정보망 사업 이퀄 거래정보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적으시고 거래정보망 사업 적으셨죠? 이퀄 거래정보 사업자가 될 수 있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누구? 법인인 기업 공유인사만 될 수 없죠. 법인인 기업 공유인사는 몇 조만? 14조만 해야 하는 법인인 기업 공유인 중에서만 거래정보 사업자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더 중요한 사업이 6번입니다. 공제사업 밑줄. 공제사업은 영리사업이다. 비영리. 뒤에 공제사업은 비영리 괄호. 작년에 영리사업 틀린 집은 나왔고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밑줄. 자, 지금은 고유 업무라고 했죠. 고유 업무. 밑에 수탁 업무 있나 없나요? 고유 업무란 말은 법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고 요걸 구분해서 수탁 업무하고 고유 업무는 다른 것. 수탁은 실시권자가 고유 업무권자가 있는데 협회에다가 위탁을 주니까 협회는 위탁을 받아서 대신 처리한다 그래서 수탁 업무겠죠. 그럼 고유 업무가 아닌 것 하면 뭐예요? 수탁 업무겠네. 방금 전에 교육은 누가 실시해요? 실무교육은 연수교육은 시도지사 업무죠. 교육은 누구의 고유 업무인데? 고유 업무는 말은 협회에서 지금 7가지 정해져 있죠. 이건 법에서 누구만 할 수 있다고? 협회만이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법에 정해져 있죠. 이걸 협회 고유 업무라 해. 그러면 교육은 누가 한다고? 시도지사 고유 업무인데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위탁을 주면 협회에다가 위탁을 주면 협회가 수행하는 교육 업무는 고유 업무가 아니고 수탁 업무다 그 말입니다. 시험 시행 업무는 원칙 누가? 원칙 시도지사가 예외 국토부 장관의 고유 업무인데 시험 시행 기관이 누구한테 위탁을 주면 협회에다가 위탁을 주면 협회가 수행하게 되는 교육 업무는 시험 시행 업무는 협회 고유 업무가 아니고 수탁 업무다 그렇게. 이걸 한 문제 만들면 다음에 열간 협회 업무 중 그 성격인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렇게 나오면 4개 고유 업무 넣고 1개 교육 업무나 시험 시행 업무 넣으면 이게 답이다 그 말입니다. 고유 업무하고 수탁 업무는 다른 것만 구분하시면 되고. 그래서 협회 조항을 물으면 가장 규정이 많은 게 밑에 공제사업입니다. 공제사업 밑줄 하시고 공제사업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첫째 줄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 등에 할 수 있다 괄호하시고. 이번에 공제사업의 성격은 앞에 했듯이 상호부조 목적이다. 둘째 줄 비영리 사업이다.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넘겨보시면 공제 규정 1번의 공제 규정의 제정 및 승인에서 협회는 공제 사업을 하고자 한다. 밑에 사전에 뭘 정하여? 공제 규정을 제정하여 누구 승인? 국장의 승인. 뒤에 공제 규정을 뭐 할 때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니까 누구 승인? 국장의 승인. 공제 규정에 정할 내용에서 맨 밑에 다음번에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이 있나요? 밑줄 하시고. 책임 준비금 적립 제도는 상법 제도인데 이런 겁니다. 전국에 만약에 10만 명의 개업 공인회사가 협회하고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업무 개시 전에 협회하고 공제 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공제 계약한다, 공제 가입한다 그 말이죠. 1인당 19만 원씩 내고 만약에 10만 명의 개업 공인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계약을 협회하고 했다고. 그러면 이게 10만 명에다가 1인당 19만 원이니까 전체가 공제료 수입이겠죠. 공제료 수입액 전체 중에서 책임준비금 적립제도는 10만 명의 공제 계약한 개업 공인회사가 전국 각지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죠. 하다가 동시다발적으로 고의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갈 수 있나 없나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해 주려면 협회가 받은 전체 공제료 수입 중에서 일정액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 책임준비금 제도예요. 요 돈은 중요하다. 최소한의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이 책임준비금 제도예요. 그러면 책임준비금 적립 비율은 100분의 10 때문에 틀린 게 아니고 최근 기출문제는 앞에 때문에 틀렸어요. 뭐에 100분의 10? 공제료였던 거라며.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니까 1인당 19,000원 이상은 적립하라 그 말이죠. 100분의 10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공제료 수입액 자리에 협회 총 수입액이 이렇게 나왔어요. 협회 총 수입하게 되면 교육 수입도 있고 망 수입도 있고 공제료 수입인데 전체 회계를 다 합쳐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돈이니까 배상 책임을 보장해서 받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지 총 수입 그렇게 나와요. 과목이 문제가 좀 더럽죠? 근데 이거 뭐 공제료 수입자리 총 나오면 X 이렇게 체크하면 되니까 얼마 좋아요. 뭐 이런 문제는 협회 문제는 진짜 실제 시험장 가면 답이 손을 들고 있죠.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 한수 이렇게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게 또 안 보일 것 같고 답이 지가 상수를 들고 있어. 여기요 여기 하는데 니는 모른다고 회피하니까 이렇게 이것 때문에 틀린다는 거야. 공부를 하시면 만만하게 풀 수 있는 과목이 이 과목밖에 없다는 걸 느낄 겁니다. 나중에 공시법 중에 공간정보관리법하고 52개만 만만해요. 120개 중에서. 공법은 만만한 문제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회계분리 및 책임준비금 전용해서 지문을 두 개를 쪼개야 됩니다. 공제사업은 뭐하고 구분해서 다른 회계, 교육 회계도 있고 정보망 수입 회계도 있겠죠.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끊으시고 뒤에 책임준비금은 막 쓰면 돼야 안 돼요.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다. 234페이지 밑에 하단에 가로 5번입니다. 첫째 줄 뒤에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 감독기관의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제? 책임준비금은 최소한의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돈이기 때문에 막 쓰면 안 되고 급해서 쓰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사업의 운영실적 공시 타이틀 밑줄 땡땡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적으시고 6번에 공제사업의 운영실적 공시에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협회는 매년도 공제사업의 운영실적을 어떻게 썼는지 대차 대조표 만들어서 공시하라 그 말입니다. 매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3개월. 둘째 줄 있죠? 이내에 뒤에 표현이 유의하실 것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뭐하고 공시하고 또는 홈페이지 하고 더하기입니다. 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야 한다. 방금 전에 예방을 위한 교육할 때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그런 선택이고 그런 걸 구분해서 물으니까 읽어두시고 옆에 이제 7번 나왔네. 공제사업의 조사검사 있죠? 밑줄 하시고 누구는 금융감독원 원장은 나왔죠? 국장이 아닌 게 두 개 다 나왔네. 금융감독 원장은 누구 요청? 요청은 국장의 요청입니다. 요청은 국장이 하고 뒤에 공제사업에 대하여 조사검사할 수 있다면 있죠. 조사검사는 누가 하고? 금융감독 원장이 합니다. 국장이 한다면 안 돼요. 요청은 감독기관에 국장이 요청을 하고 조사검사는 금융감독. 그 두 개 빼고 요거 두 개 지부 지회 설치 신고 시도의사 등록 요거 하고 금융감독 요거 빼고 나머지 싹 다 누구다? 국장이에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영의 개선명령 밑줄 운영의 개선명령 누구는? 국장은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뒤에 자산상이 불량하여 공제 중개사고 피해자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할 우리가 있다고 인정한다. 누가? 국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죠? 그 시험에 두 번 나왔어요. 1, 2, 3, 4, 5번 그게 단독 문제 두 번 나왔다고. 국장이 협회 네가 운영하는 공제사업 운영에 대해서 내가 감독해 보니까 운영이 적정하지 않더라.
자산 상황이 불량하다 그러면 공제료 수입액을 딴 데 써가지고 중개사고 피해자 또는 공제가입자 권익을 해할 우리가 있다. 필요한 조치 5가지를 명한다는 겁니다. 1, 2, 3번은 변경 되어 있죠. 1번에 뭐 변경? 방법의 변경, 방법. 2번 기관의 변경. 3번 가격의 변경 있죠. 그 나중에 하셔도 4번, 5번 읽어두셔야 돼요.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 보유. 불건전한 자산의 적립금 보유. 손실이 막 생기고 있는 자산은 협회 공제사업 운영에 도움이 안 되니까 적립금을 보유해 두고 그 다음에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뭐? 손실 처리.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 없는 것은 처리하라고 그냥. 그래야 공제사업 운영이 건전해진다 그 말입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국장이 협회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개선 조치, 개선 명령을 볼 수 없는 것. 공제사업의 양도 있나요? 공제사업의 양도. 니는 더 이상 방만하게 운영해서 피해가 너무 크니까 니는 더 이상 협회에서 공제사업 하지 말고 다른 기관에 넘겨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행정부에서 법을 집행할 뿐이지 법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가. 옆에 공제사업의 양도 X 적으시고 그 다음에 재무건전성 유지 밑줄 하시고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과 경영의 공제금 밑줄 공제금의 지급 능력과 뒤에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한 개 지문이고 시험에 나왔던 것이 2번 재무건전성 기준 밑줄. 기억의 가번은 이미 나왔어요. 지급 여력 비율은 얼마? 중개사고 피해자에 대해서 공제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 비율은 얼마로?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할 것. 책임준비금은 100분의 10이라 되어 있고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갖고 있어야 한다. 100분의 100 이상. 그 지급 여력 비율이 뭐인가는 밑에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그건 아실 필요가 없고 숫자만 나왔어요. 공제금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거기에 시험 나왔기 때문에 아직 안 나온 게 밑에 나와버려요. 구상채권부터 좀 밑줄해 보세요.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것도 어디에 포함된다? 재무 건전성 기준에 포함된다 그 말이죠. 구상채권 앞에서 배우셨잖아요. 개업 공인사의 고의과실, 고용인의 업무상 고의과실, 장소 제공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의한 보증기관의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고용인 개업 공인사 중개인이 하다 고의과실, 고용인 업무상 고의과실, 장소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보증기관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협회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1억 설정했는데 3천만 원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다. 협회에서 공제금 3천만 원 지급할 책임이 있죠. 지급한 만큼 누구에게? 개업 공인회사에게 구상권 행사하죠. 지급한 다음에 책임 있는 개업 공인회사에게 구상채권을 행사해서 돌려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 재산도 없고 은행 보니까 계좌에 돈도 없고 무자력자야. 그럼 부실채권이 생겼죠.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해보니까 야가 부실채권이 생겼다고. 3천만 원만큼 회수를 못하게 됐죠. 요만큼 뭐 하라고? 충당해두라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이것도 재무건전성 기준이다. 재무건전성 기준은 두 가지다. 지급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구상채권 등 해놓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그것도 맞다고. 안 나온 질문이니까 나번을 더 체크하시고. 그래서 밑에 니은의 뭐 지급 여력 비율은 뭐에서 뭐를 나눈 비율이 있는데 됐고요. 넘기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 디귿 있나요? 디귿. 누구는? 국토부 장관은 재무 건전성 기준에 관하여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재무 건전성 기준에 관한 세부 기준을 협회가 지가 정해버리면 협회가 유리한 쪽으로 정할 거 아니에요. 감독권인 국토부 장관이
재무 건전성 기준에 관하여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체크해 놓으시고 10번도 임원에 대한 제재 밑줄 하시고 누구는 국장 위에 임원에 대한 제재 등 옆에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앞에 개선 명령 있죠. 235페이지 맨 위에 8번에도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 명령 있죠. 거기도 옆에 땡땡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적으시고 협회는 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넘기시면 지금 10번의 임원에 대한 제재도 땡땡 500만 원 이하 과태료 236페이지 위에 10번의 임원에 대한 제재 등도 땡땡 하시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누구는 국장은 임원이 밑줄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여 임원 때문에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누구 때문에? 임원 때문에. 그럼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누가? 국장. 11번에 운영위원회 밑줄 앞에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었죠. 이것도 요약집에 나중에 정리할 때 다시 비교하겠지만 운영위원회는 첫째 줄에 뭐 때문에 두었는가? 공제사업 밑줄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업무 집행 공제사업 업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어디에? 협회 괄호 둔다 둘 수 있다. 둔다 괄호 운영위원회는 뭐 때문에 두었다고요? 공제사업 때문에 두었어요. 공제사업은 기관이 협회이기 때문에 협회에 둔다니까 필수기구로 두어야 합니다. 둘 수 있다면 안 된다. 국토부 하면 안 돼요. 협회 밑에 국토부 X 둔다 밑에 둘 수 있다. 그렇게 함정 체크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구성 및 운영에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밑줄 각각 한 명 두 대 앞에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제도가 없어요. 그 나중에 비교할 건데 정책심의위원회는 앞에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부위원장이 하면 안 돼요. 작년 시험처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자가 대행한다 나오지. 여기는 부위원장이 있나요 없나요? 부위원장이 있으니까 누가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 그렇게 비교하셔야 된다고. 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은 밑줄 위원은 셋째 줄 몇 명 이내? 19명 이내. 19는 이것밖에 없고 운영위원회는 성별 고려하여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나가 뭐예요? 옆에 페이지 협회 회장 밑줄 다가 누구요?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서림하는 사람 비율은 전체 11명 중에서 회장이 위원회에 들어간다. 이사회에서 임원 중에서 서림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으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회장이 협회 운영위원회 위원회에 들어간다. 이사회에서 임원 중에서 서림하는 사람 많이 들어가면 또 협회 유리한 쪽으로 짜고 칠 거 아니야. 그래서 앞에 다시 236페이지 몇 분의 몇? 3분의 1 미만. 맨 밑에 둘째 줄 있죠.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라브는 나중에 한번 읽고 가셔야 돼요. 9월달에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쭉 나와 있죠.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시험에 나왔던 게 뭐인가? 10번 있나요? 10번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거나 또 있었던 사람 과거 이력에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에 임원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도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정도 시험 나왔어요. 숫자가 나와 있는 게 T번이죠. 공제조합 관련 업무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력 풍부한 자인데 몇 년 이상? 5년 이상. 그 다음에 T것은 위원회 임기는 몇 년? 2년 괄호. 그 다음 밑줄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연임 규정이 없다라고 앞에 적었어요. 보궐위원회 임기는 2년이 아니고 뭐 전임자의 남은 기간. 그럼 밑에 3번의 운영위원회 업무는 다 뭐에 관한 업무입니까?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니까 따로 구분하실 필요가 없고 맨 밑에 4번의 운영 있죠. 위원회 부위원장은 밑줄 맨 밑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누가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 정책심의위원회는 X입니다. 그죠? 나중에 다시 비교할 것이고. D것은 앞에 정책심의위원회와 똑같아요. 운영위원회 회의는 회의를 연다. 중간에 개의하고 돼 있죠. 개의할 때는 뭐의 과반수 출석? 제적 동그라미 과반수 출석. 뒤에 의결 미처 의결한다. 그 말은 나온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그 말이니까 제적이 아니고 뭐? 출석 과반수. 그 정도 하시고 밑에 공제사업 문제 있죠. 틀린 것.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에 해당한다. 맞죠? 공제사업은 다른 형태와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해야죠. 공제 규정을 처음에 제정하든지 변경하든지 누구? 국장의 승인이지. 금융감독 원장 X. 국토부 장관은 운영이 적정하지 않으면 필요한 개선 조치 명할 수 있죠.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어디에? 협회에 둔다. 뭐를? 운영위원회를. 밑에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땡땡 국장만 적으시고,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은 국장만이 해요. 그래서 밑에 첫째 줄에 누구는? 국장은 밑줄하시고 협회와 지부지회 밑줄하시고, 협회와 그 말은 주사무소와 지부지회 모두. 뒤에 감독상 필요한 때 밑줄. 필요한 때란 말은 의무사항이다 아니다. 필요 없으면 감독할 필요가 없고 필요한 때만. 뒤에 업무, 보고, 자료 요청 밑줄. 필요한 명령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으며 밑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하면 틀리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있다 밑줄 하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감독해야 한다면 안 되고 필요한 때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답니다. 옆에 페이지 3번에 감독의 방법에서 2번 있죠. 2번 행정조사 있나요? 행정조사는 누구는 다시? 국토부 장관은 필요한 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를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밑줄. 이 경우 출입하는 공무원은 막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어디 소속 누구입니다. 뭐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정표를 지니고 공무원증 및 조사 검사 증명서를 상대방에 내보여야 한다 돼 있죠. 절차상의 내용이니까 정표를 지니고 내보여야 한다. 그 정표가 뭐라고요? 공무원증하고 조사 검사 그정 체크해 놓으시고, 밑에 6절에 협회에 대한 제재는 누구만? 국장이 감독기관이니까 얼마 이하? 500만 원 이하. 앞에 체크했던 겁니다. 됐죠? 넘겨보시고 242페이지 협회 조항도 법조문 그대로니까 한번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네 문제에서 6문제 나오는 부분이 245페이지부터 245페이지 2절에 행정처분 있나요? 넘겨보시면 247페이지 표 있죠? 체크하시고, (249페이지) 키어가 뭐 체크되어 있어요? 몇 페이지 참조? 그거 나중에 다시 보셔야 되고 넘기시고, 그 다음에 253페이지 하단에 재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있죠? 승계 동그라미.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256페이지 있고, 옆에 페이지 257페이지 맨 위에 자격 취소 사유 있죠? 별표. 그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 소속에 대한 자격 정지가 쭉 나오는데 그 암기하시는 것보다 자격 취소 사유 4가지 빼고 소속에 대한 제재는 자격 정지니까 그 4가지부터 먼저 암기하셔야 돼. 그 다음에 밑에 자격 정지 나중에 하셔도 되고 넘기시고, 그 다음에 260페이지 행정벌 있죠? 행정벌. 행정벌 이퀄 하시고
행정형벌 더하기 행정질서벌. 260페이지 하단에 행정벌은 이퀄 행정형벌과 행정형벌 더하기 행정질서벌을 합쳐서 행정벌이라 하고, 옆에 페이지 박스 있나 없나요? 박스 체크하시고. 그러니까 1, 2월 과정은 아직 암기상이 안 되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기상을 조금 이해하셨던 게 뭡니까? 중개업무와 관계되는 것은 제재가 뭐? 업무정지. 중개업무와 관계없는 것은 과태료. 그 정도는 알고 계신다. 그죠? 넘겨보시면 267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4번 과태료 부과 징수 있죠. 이번에 추가된 것이 기업의 거래정보 사업자 뒤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있죠. 그 밑줄에 그게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국토부 장관 추가된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디귿 있나요? 부당한 표시 광고한 거 500만 원. 거기에 추가된 내용이에요. 대부분 암기사항인데 여기까지 암기하시면 공인중개사법이 끝나는데, 공인중개사법 전체 내용이 확인 설명서는 1, 2월 달에 안 했습니다. 확인 설명서는 나중에 요약집 나오면 요약집 가지고 정리할 건데, 어쨌든 여기까지 하시면 최대 문제가 27개, 8개에서 29개가 나와요. 7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다음 주 배우실 내용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작년엔 특이하게 7문제 나왔는데 5개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법 2개 합쳐가지고 32개에서 33개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럼 실무 쪽은 다 민법이고 공법이 일부 있고 공시법 일부 있는 거예요. 다른 과목이 좀 정리되시면 그때 할게. 부동산. 다음 주 수업해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까지는 정리할 겁니다. 요약집은 보통 4월 말에 내는데 올해는 3월 말 정도에서 요약집 내가지고 같이 공부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정리를 지금 협회 같은 것은 책을 이렇게 다 읽는 것보다 밑줄에 함정 체크를 탁탁 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법 조문만 할 수 있는 것은 요약집 과정을 정리하시면 되고, 좀 설명드릴 부분은 어쨌든 기본서도 내용이 좋은데 정리를 좀 하실 시기가 3, 4월 달이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내용 조금만 다음 주 정리하더라도 이렇게 몇 시야 지금? 다음 주 합시다. 하다가 말 것 같아 가지고 245페이지 집어넣으세요. 245페이지. 오늘 배우신 게 뭐예요? 별로 못 배웠어요. 중개보수부터 했어요. 중개보수, 그 다음에 교육, 포상금, 협회. 이것밖에 못했나 오늘? 그렇게 막 논 것 같지도 않은데 많이 했다고요? 뭐 페이지만 좀 넘어왔을 뿐이지 이거 뭐 할 게 뭐 있었어요? 50페이지가 아니고요 100페이지도 갈 때도 있습니다. 자, 중개보수는 중개보수 실비를 받을 수 있죠. 실비는 부담자가 각각 나는 2개밖에 없는데 중개대상물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 매도, 임대, 그 밖의 권리 이전. 그렇게 해가지고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은 중개계약이 있었고 중개인가 있었고 결과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중개보수 청구할 수 있죠. 중개보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언제 발생되고? 중개보수 청구권은 중개계약 시에 발생되고 중개 완성이 되면 행사할 수 있죠.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언제? 잔금 칠 때 그 말을 풀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계약 체결 후 개업 공인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받을 수 없죠. 개업 공인사의 고의 과실이 아닌 사유면 받을 수 있죠. 중개 계약 시에 보수 지급 약정을 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약정을 하지 않더라도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적지 않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나의 중개인으로 인하여 결과 완성이 되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 중개대상물 5가지 물건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은 크게 뭐로 구분하고 주택과 주택 외로 구분하는데 주택은 부속토지 포함이죠. 주택이든지 아니든지 공통규정은 국토교통부령에 정하죠. 정하는 범위 내에서 차이점은 주택은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가 있는데 주택 외에는 조례가 없죠. 그때 조례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이지 주택 소재지 조례하면 안 되죠. 공통규정을 정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령에 가니까 주택이든지 아니든지 각각 받죠.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주택만 매매 교환은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0.9%이더라고 주택 임대차 등인 때만 거래 금액의 1,000분의 8, 0.8%로 나누고 있지만 주택 외에는 매매든지 교환 임대차 구분 없이 1,000분의 9, 0.9%밖에 없죠. 그 범위 내에서 주택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에서 요율 환도액표가 있으니까 요율 환도액표 보고 계산하면 되는데 주택 외에는 요율 환도액표가 없죠. 0.9 이내에서 협의하죠. 요율 환도액표에 괄호에 비어있다 그랬죠.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 요율을 명시해야 되고 명시했다면 초과에 받아서는 아니 된다. 주택 외에는 2가지로 쪼개야죠.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85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만 매매 교환 0.5 임대차 0.4이고 그거 빼고 나머지 주택 외에는 몇 프로? 0.9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죠? 주택 외에 문제 나오면 0.9라고 안 주어집니다. 최고 한도 하면 몇 프로 기억하시고 0.9 기억하시고 조건이 주거용 오피스텔 85 주어질 때만 매매 교환 0.5 임대차 0.4. 주택과 주택 외가 혼합되어 있는 복합 건축물이면 전체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전체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미만이면 전체를 주택 외로 동일한 대상물에 대하여 매매 임대차를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다.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이면 뭐만? 매매건만 계산하는데 동일 물건인데 매매는 A, B, 임대차는 B, C하고 했다면 중간에 끼어있는 매매 계약도 하고 임대차 계약한 매수인이자 임대인은 각각 받을 수 있다. 교환은 큰 거 가져가고 분양권 전매 계약을 중개했다 할 때는 아직 완납되지 않은 총 분양가 기준이 아니고 분양권 전매 계약 시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수수 받게 되는 총 대금 매도인이 납입한 계약금만 납입한 계약금만 가지고 중도금 납입됐다면 1차, 2차, 3차에서 납입한 중도금에다가 프리미엄 합의했다면 프리미엄까지 납입한 금액에다 프리미엄이 총 대금이죠. 총 분양가 가지고 계산하면 안 돼요. 임대차 계약이면 주택이든지 주택 외든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하고 합산한 금액이 5천 미만일 때만 70 곱한다. 권리금은 중개보수 계산시 들어가면 안 돼요. 계약기간 필요 없이 보증금하고 월세만 가지고 계산하고 합산한 금액이 5천 미만인 때만 70 적용합니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권리금을 수수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것은 뭐가 아니고 중개인가 아니므로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별도 받을 수가 있는데 법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그죠? 됐죠? 중개보수 계산하실 때 주택이면 요율 한도표가 주어지면 요율 곱해서 나온 산출액을 항상 다 받는 게 아니고 옆에 주어져 있는 한도액과 꼭 비교하실 것. 산출된 금액이 75만원, 한도액이 80이면 얼마? 75만원. 75만원 누가 부담하는 것이고? 일방이 부담하니까 문제 돌아가서 거래당 사자로부터 총액물으면 곱하기 2. 매도인으로부터 하면 75만원. 그런데 산출된 금액이 90만원, 한도액이 80이면 얼마? 한도액 초과 안 돼. 그런 거 유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육은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사전에 바꿔야 되니까 통지가 없죠. 연수교육하고 예방교육은 교육대상자 확정되어 있으니까 통지하죠. 실무교육은 법인이면 대표자 포함하여 공인중개사이든지 아니든지 사원 임원이면 전원이 분사무소이면 누가 책임자 소속도 실무교육 대상자이죠. 중개보조는 결론이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 대상자가 아니고 실무교육은 시도지사만 연수교육도 시도지사만 시간은 2832 연수교육은 1216 실무교육 내용은 법률 지식을 교육하고 2년 후에 받는 연수교육은 법제도 변경사항을 실무교육은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다른 가게 소속으로 들어가든지 다시 등록하든지, 소속도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자기 가게로 등록하고 자든지 다른 가게 들어가든지, 어쨌든 폐업 신고 1년 이내이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이면 실무교육 면제. 연수교육은 통지하죠.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직무교육은 누구만 대상? 중개 보조원만 대상이고,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실시권자도 시도지사만이 아니고 등록관청은 직무교육 받아야 돼.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 받을 때 3시간 4시간이죠. 중개보조는 중개무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다. 법제도 변경 없고 직업윤리 등만 내용을 합니다. 중개보조원이 받았던 직무교육도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얼마 이내, 1년 이내이면 직무교육 받지 않아도 됐고, 예방을 위한 교육은 세 사람 다 실시권자죠. 대상자도 현재 중개배송소하고 있는 개업 공인인사 등을 대상으로 예방을 위한 교육은 실시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하고자 한다면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되죠. 교육일 10일 전까지 필요한 교육비 지원할 수 있죠. 어떤 교육만? 예방 교육만.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연수 직무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해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전국 지침은 국장이, 강사 자격이나 수강료도 포함이 된다. 포상금은 누가 주고? 등록관청이. 신고 고발 대상자는 무등록 중개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록증 양도 대여한 자, 양수대 받은 자, 자격증 양도 대여한 자, 양수대 받은 자만. 포상금을 주는 조건은 신고 고발자에 대해서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1. 행정기관에서 발각되기 전 신고 고발할 것. 신고 고발 사건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검사가 어떤 결정? 공소 제기나 기소의 결정한 때 무혐의 처분이거나 불기소 처분 안 줍니다. 무죄 판결은 준다. 무죄 판결까지 갔단 말은 공소 제기가 됐단 말이니까 무죄 판결은 지급해야 합니다. 포상금은 건당 50만 원이다. 등록관청이 포상금 지급에 소요된 돈이 딸린다. 포상금을 주는 돈은 관할 지역 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과태료 수익까지 주는 게 포상금 지급액이기 때문에 과태료 수입은 적고 지급액이 많으면 돈이 딸리겠죠. 보조도 하죠. 100분의 50 이내에서 누가?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한 건에 대하여 공동신고 고발했다면 n분의 1, 그죠? 합의하여 신청했다면 합의한 방법에 따라 한 건에 대하여 2건 신고가 접수되면 최초 신고 고발한 자에게 지급한다. 협회는 누가 만들고? 개업 공인중개사 부치 포함이죠.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할 수 있고, 협회는 법인이죠. 비영리 사단 법인이면 협회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것이 없으면 어떤 법?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을 적용한다. 그죠? 협회는 법인으로 등기해야 성립되죠. 등기하려면 정관을 작성해야 되네. 발기인 몇 명? 300명. 서명 날인하고 창립총회는 몇 명? 600명 이상. 서울에서 몇 명? 광역시 도별 20인. 출석한 회원 과반수 동의 얻어서 의결했다면 감독기관이 누구니까? 국토부 장관이니까 인가받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 성립한다. 836창 120 인가 등기 성립, 그렇게 암기해요. 협회 조직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뭐를? 지부, 시군구의 지회를 둘 수 있고, 시도의 지부를 설치한 때 누구한테 신고? 시도지사에게. 시군구의 지회를 설치한 때 누구한테? 등록관청에 신고할 뿐이고, 협회 주된 사무소 지부 지휘할 것 없이 모든 기관에 대한 감독은 누가? 국장만이. 그죠? 협회 업무는 고유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6가지 있는데, 중요 사업이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인 정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사업을 할 수 있죠. 공제 사업은 비영리 사업이고 상호부조 목적이죠. 공제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공제 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도 국장의 승인을. 책임 준비금 적립 비율은 100분의 10인데 뭐에?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적립. 이 돈은 막 쓰면 안 되죠. 전용하고자 할 때는 국장의 승인. 공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급 여력 비율은 얼마?
100분의 100 이상 꼭 구분하시고 공제사업의 운영 실적을 공시해야 한다. 매 회의원도 종료 3월 이내에 협회부 일간신문에 공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해야 되고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개선 명령 누가 하고? 국장.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 국장. 개선 명령 내용에는 공제사업의 양도까지는 포함될 수가 없고 방법, 기간, 가격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의 적립금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등을 명할 수 있다. 그죠? 운영위원회는 뭐 때문에 두었다고요? 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해서 어디에? 협회에 둔다. 위원은 11명 이내죠. 회장이 위원회에 들어가거나 이사회에서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비율은 전체 위원수의 몇 분의 3분의 1 미만. 위원회 임기는 몇 년? 2년. 1회에 하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은 남은 기간. 그죠? 재무건전성 기준은 두 가지죠. 직업 여력 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 구상 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손실이 생기면 충당할 것. 그죠? 재무건전성 기준에 관하여 세부 기준은 누가 정할 수 있다? 국장. 국장이 아닌 것 두 개. 금융감독원 원장은 나오면 공제사업에 대한 조사검사는 금융감독원 원장이. 요청은 누가 하고? 국장이. 지부설치신고 시도지사, 지휘설치신고 등록한 적고백은 다 국장이다. 요만큼 합시다. 수고했습니다.